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처음에 이제 스포너님한테 이제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했는데 저는 그 지금 발표하신 그 김동사님과 아예 반대로 저는 정말 무난히 평범하게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의 신랑을 이제 만나서 신랑이랑 또 오래 연애를 끝에 원주에 이제 처음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도전을 해본 게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로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히 그냥 학교 다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그냥 내 친구들이랑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 또 대학에서도 평범하게 이제 학교 마치고 취업할 때 돼서 그냥 취업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처음에는 이 편안한 세상이 저한테는 그냥 되게 오래 갈 것 같았어요. 뭐 큰 굴곡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한번 위기가 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저 혼자 이제 원주라는 곳에 살게 되면서 원래 성격도 되게 낯가리고 그리고 항상 진짜 낯가리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름 석자 얘기하는 것도 세상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놀이터 애가 태어나서 제가 아줌마가 돼가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지 버스를 탔는데 누가 옆자리를 앉으면 저는 일어나서 다른 자리를 가고 지하철을 탔는데 남자가 옆에 앉으면 저는 그냥 일어나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누구와 이제 어울리고 이런 그러니까 그냥 내 사람, 내 친구, 내 가족 이렇게만 어울려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 이제 사람한테 3번의 아메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메이가 왔을 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괜찮기는 해. 그냥 거기서 끝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집이 저희 신랑이 되게 안정적으로 저한테 부족함이 없이 갖다 줄 때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이제 위기가 한 번 오는데 그때가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시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서 저녁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이 이제 완전 거의 한 4년을 거의 진짜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모든 식구가 거기 다 매달려 있었고 저는 저희 아이가 돌잔치 끝나고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너무 어렸는데 신랑은 이제 24시간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했고 아버님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거의 90% 장애가 남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식구가 다 이제 손을 놓은 상태였을 때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위기를 대처해야겠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는 않겠구나 해서 뭔가를 조금 알아봐야 하는데 그거마저도 그때는 애 엄마고 뭐 경력도 벌써 단절된 지가 오래됐고 이래서 새로운 거를 뭔가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 2번째 아메이가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도 다행히 100% 장애가 없이 건강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도 다시 이제 조금씩 안정권으로 갈 때 2번째 아메이가 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김창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사업 설명을 해준 거를 제가 그 배불뚝이어서 너무 심심해서 너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저희 지금 스포너님이 그 쿠킹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아메인지 모르고 요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도 한 달을 고민했어요. 여기를 갈까?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신랑이랑 둘이 앉아서 어떻게 하지? 갈까? 이러다가 그냥 한번 그냥 가서 만약에 그날 어색하면 다시 가지 말자 이래서 갔는데 뭐 이렇게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 거 인사도 안 시키고 그래서 여기 괜찮네 괜찮네 이랬는데 아메이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들어는 봤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이러다가 김전원 사장님이 그 설명을 딱 듣는데 그때 저희 신랑이 이제 자영업 했었고 힘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때는 또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안 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아메이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저한테 전달을 해서 그때 아메이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몸이 그때 너무 아팠어요. 맨날 툭하면 응급실 가고 툭하면 그 앰뷸런스 실려가고 이래서 너무나 좋지만 나는 이제 이거는 나의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지는 알겠지만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아메이를 이제 접고 이제 다시 이제 1년 동안 거의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평범하게 사는데 그리고 나서 유치원 버스를 타려고 이제 거기 앞에 기다리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 스폰서님이 저한테 커피 마시자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갔더니 이제 다시 아미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이랬을 때 스폰서님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커피나 마시러 오라고.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다가 피하기도 해봤고 연락도 안 받아도 받고 왜냐면 다시 하기가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이미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계속 그렇게 피하고 하다가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다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도전이라는 걸 또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이게 제 워낙에 그런 성격과 암의 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도 누가 암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오히려 내가 그치 좋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암의 암자를 얘기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내가 들어왔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하다가 나는 암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암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냈는데 스폰서님이 계속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지키기만이라도 하면 언젠가는 그 때가 온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김미린 사장님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미팅만 오는 사람 그냥 오늘 미팅 오라 그러면 갔다가 애 문제 생기면 또 안 왔다가 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암회를 하면서 이제 도전이라는 거를 하는 그게 처음이 바디키였어요. 제가 저희 신랑 만났을 때 거의 20대를 그때 항상 몸무게가 49kg, 50kg, 정말 많이 나가면 53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다이어트라는 거를 크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두 번이나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둘째 아이 낳고 찐 살이 첫째 때는 진짜 조리원에 나올 때 이미 20kg를 다 빼서 나와서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난 둘째 때도 다 빠질 거야. 이랬는데 이게 살이 점점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바디키가 몇 번 그런 행사합니다 했을 때도 솔직히 그냥 그래 그냥 하는 건가 보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를 딱 봤는데 제가 너무 뚱뚱한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것도 제가 일부러 혼자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나같이 찍어서 조금 안 보여요. 저희 신랑이 단 한 번도 저한테 야 너 뚱뚱해 살 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날 저희 이제 다 같이 놀러 갔다가 가족 사진을 딱 보는데 신랑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살찐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에 이제 바디키를 합니다. 바디키를 하는데 제가 왜 이게 도전이었냐면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도전이라는 게 막 되게 제가 막 이제 와서 내가 서울대를 갈 거야 이런 도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어요. 친구들 약속을 안 만나고 술 약속을 안 가고 왜냐면 거의 일주일에 진짜 모임이 매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임은 많은데 그게 다 술 약속이었는데 나 안 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나 안 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돼라는 처음 도전을 해서 제가 총 해서 몸무게가 빠진 거는 이제 8kg 정도가 빠졌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애 낳고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너무 건강하게 빠지는 거예요, 몸이. 왜냐면 저는 이제 슬림팩을 먹고 나서 더 많이 바디키가 끝났을 때보다 슬림팩을 먹고 하는 유지 동안 막 3kg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저를 보고 묻지도 않고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 먹는 거 줘. 그냥 그거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사업이 이제 조금 돼가는 거여서 이게 조금 사업인가? 라고 이제 조금 그때 이게 조금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른 이제 계속 이렇게 굴곡이 또 생기다가 제가 이제 딱 한 번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8월 거의 마지막 주에 저희 원조에서 강수민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 항상 강의 들으면 이 부분에 꽂히고 울고 저 부분에 꽂혀서 그래 내가 암회를 해야지 했다가 오늘 암회 하지 말아야 했다가 강의 때마다 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강수민 사장님이 처음 강의하던 날이어서
강의를 이렇게 앞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수민 사장님이 그 강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 제 묘기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민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내가 너무 안좋아하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강수민 사장님도 내가 도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맨날 그 간절함이 긍정적인 간절함만이 꼭 간절함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너무 이 생활이 안정. 왜냐면 저희 신랑 다시 이제 안정적으로 돈 벌어다 주고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우리 부모님도 다 건강하게 계시고 그러니까 맨날 도전해야지. 나 성취해야지. 뭐 해야지 했는데도 그래 뭐 다음 달 해야지 뭐 그래 뭐 나 이번 달은 안 되나 보다 다음 달 해야지 뭐 이게 너무나 길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그날 강수미 사장님 딱 그 강의에 저랑 너무 똑같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뭐가 탁 꽂힌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강수미 사장님보다 애프터 할 때 막 더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스폰서님한테 저 진짜 결단하겠다고 진짜 가겠다고 그래서 9월 달에 진짜 결단하고 달렸더니 10월 1일부 SP가 됐는데 그때도 항상 그랬었어요. 왜냐면 도전을 계속 했었으니까 이거는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 이거는 누구만 되는 거야. 1000만이라는 숫자가 대체 찍히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캡처해놨거든요. 잠깐 딱 캡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오는구나. 진짜 믿고 딱 진짜 하면 이게 진짜로 오는구나. 대체 1000만 원 언제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제품을 안 써주는 거지? 왜 신규는 안 되는 거지? 계속 그랬는데 그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딱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결단하고 저를 보면 그때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아까도 막 누구 만났을 때 얘기할까 말까 이랬을 때 그 눈빛과 제가 진짜 이번 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 그 눈빛하고 이게 이제 너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저 또 도전을 해서 안 되더라도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마지막 날 여주아울렛을 갔어요. 신랑은 제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주아울렛을 가야 된대요. 갔는데 이제 모든 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핸드폰만 봐서 계속 연락해서 딱 4시에 이제 마감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한테. 나 했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그냥 되게 많이 반대했거든요. 정말 많이 반대했거든요. 딱 그때 신랑이 그렇게 좋아? 딱 이러는 거야. 나 너무 좋아. 근데 그날은 너무 좋고 너무 얼떨떨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스폰서님이랑 통화하면서 울기는 울었는데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덤덤하게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 이날도 저기 앞에 나와서 애프터라고 해서 저 집에 가고 싶다고 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또 도전해서 성취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또 같이 사업하시는 저희 파트너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하다가 이제 또 텀벙텀벙이 되면서 또 이제 좌절하게 되고 내가 또 다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시 또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너 아미 왜 하니? 뭐 그런 거 왜 하니? 뭐 이런 거 신랑도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롯데호텔 그 프로모션이 떴을 때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드레스를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메이가 내가 치약을 팔고 그런 아메이가 아닌 정말로 이렇게 럭셔리한 아메이라고 좀 보여주고 싶었고 신랑한테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데를 간다 이런 거. 왜냐면 맨날 제가 수도권 세미나 간다고 야 너 남들 드레스 입을 때 바수치러 왜 가냐고 맨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도 박수를 받는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도전해서 롯데호텔 딱 갔을 때 진짜 이렇게 와인도 먹을 수 있고 저희 팀끼리 이렇게 꽃도 맞추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게 바디케어하고 이제 제일 많이 빠졌을 때예요. 다시 이제 50kg로 이제 다시 들어갈 때 그래서 정말 바디케어로 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 너무 재밌게 놀다 와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렸는데 그 누구도 댓글도 안 달고 뭐 어쩌다고 얘기도 안 해서 저도 그냥 기억 속에 잊어버렸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만나면 너 그거 뭐야? 그거 어디 갔다 왔어? 오히려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 댓글도 안 남기더니 뭐 잘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도 안 남기더니 나만 보면 야 너 그날 드레스 입은 거 뭐야? 뭐 계속 물어보는 거여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도전에서 그래서 저 이번에도 여수 그거 도전하는 저희 거제도 가는 거 도전하는 것도 내가 또 요만큼은 성장했다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그러니까 저를 만족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저는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팀끼리 가는 걸 도전해서 드레스가 아니어도 그냥 이런 삶을 즐기고 있는 삶이 사람이 됐다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도전하고 있고, 이거는 저도 사람인지라 주위 사람들이 다 좋지는 않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저희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저를 그냥 안쓰럽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읽는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에 무엇을 이루어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20대는 좋은 대학을 다녀야 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30대면 주유력 차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이고 왜 그런 기준을 바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세상에 정답이 있는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꿈이 없다면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되고, 비록 남들이 봤을 때 비전이 없다 해도 나 자신이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과 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높은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높은 산일수록 정상에 도착했을 때 보람차듯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던 만큼 고생했던 만큼 모두 다 나에게 올 것입니다. 이 글이 요즘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도 저희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만나면 이제 뭐 남편이 뭘 해줬네, 뭐 이런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로 가장 많이 바뀐 건, 저도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계속 이거는 나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거는 특정적인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막 저희 팀에서 이제 막 가시면 그래, 저분들이니까 가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제가 이 생각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니까 저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어제도 예를 들어서 어제 친한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리가 아메이를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항상 그건 힘든 길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야,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이야, 그런데 그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언니였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아메이가 전 주부 안 하고 밥 안 하고 난 아메이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 그럼 네가 재밌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걸어오면서도 그 얘기 생각해요. 그래, 내가 재밌으면 됐지 뭐. 그게 처음에 아메이 시작할 때도 그냥 Y 아메이가 항상 그거였어요. 신랑 몰래 50만 원. 그냥 애들 그때는 이제 거의 엄마였으니까 애 학원 보낼 수 있는 50만 원. 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 오롯이 쓸 수 있는 5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물론 지금도 이제 저는 돈보다는 이제는 핀 욕심도 내본 적이 없고,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뭐 이런 삶도 욕심 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핀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SP가 됐고, 내가 요번 달 도전하고 다음 달 도전해서 GP가 되면 그것도 나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더 도전을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정말로 막 크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 순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면서 꿈도 없었고, 그냥 저는 꿈이 진짜 현모양처였어요. 진짜 항상 그 지방나는 현모양처, 남편 들어오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와이셔츠 빳빳하게 다려서 색깔별로 정리해주고, 이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꿈이 난 현모양처, 현명한 아내가 되고 애들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 그게 과연 우리 가족한테 좋은 엄마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일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아메이가? 엄마 아메이.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 엄마 이거 아메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이는 항상 경찰관이었어요. 항상 경찰관이어서 그래 네가 좋으면 됐지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에 와서 꿈이라는 거를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고민이 있어. 그래서 뭔데?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경찰도 되고 싶은데 과학자도 되고 싶고 고고학자도 하고 싶고 이랬을 때, 옛날에 저였다면 그냥 가장 좀 유명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네가 행복하면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매번 그 도전해서 실패도 했지만 저는 다시 또 도전해서 꼭, 그러니까 PT가 되면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저희 신랑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이 아웨이가 정말로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PT고 GP가 먼저 가는 게 그거라서 저는 다시 이것들 도전하고 있고, 꼭 다음 달에 GP가 돼서 다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